저희 아이한테 절대로 안 주는 게 과일 주스. 이 모든 것 중에서 괜찮다고 보는 거는 에사비 정도인 것 같아요. 프로바이오틱스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나마 제가 뭐 너무 야식 좋아하면 족발 드세요 그래요. 이혜원의 솔직한 생각, In My Opinion. 네, 안녕하세요. 이혜원입니다. 제가 오늘은 원장님하고 다른 다이어트 얘기를 해볼까 해요. 질문이 왔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너무나 맛있고 그런 거를 쉽게 살 수 있잖아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들어가는 원료들의 초가공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그런 걸 먹고 나서는 단 거, 탕후루 같은 걸 먹는다든지, 먹어줘야죠. 뭐 치과쌤들은 요즘 애들 치아가 훨씬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저희는 애들이 건강이 너무 많이 망가져 있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 전 단계인 애들도 되게 많고 콜레스테롤 높은 애들도 되게 많고 뭐 비만하다든지 성조숙증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무너진 세대가 자라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노출되어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그 아이들이 살은 빼고 싶은 욕구는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 중에서 괜찮다고 보는 거는 에사비 정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애플 사이더 비네거라고 해가지고 식초 자체가 되게 유행을 한 거죠. 식후에 식초 한 잔을 먹어주는 것이 위산 저하증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에도 도움이 된다 논문이 그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막 빈속에 식초를 콸콸 이게 아니면 속쓰림만 없으면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이제 에사비를 또 맛있게 계량하다 보니 젤리로도 만들어서 당분이 들어간다든지 에사비를 가공한 가공식품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너무 그런 것만 아니면 에사비는 전 좋다고 생각해요. 에사비랑 비슷한 콤부차 같은 네, 거죠? 네. 어떤 걸로 발효했냐는 거거든요. 인위적으로 만든 식초가 아니라 당이 과다하게 성분돼서 이렇게 우리가 왜 홍초라고 해서 좀 먹기 편하게 당분이나 과당이나 이런 걸 넣어 놓은 게 아니면 잘 발효한 식초라면 드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에사비하고 콤부차를 너무 좋아해서 맛있죠? 네. 네. 처음에는 사실은 맛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맛있게 나오는 게 많다 보니까 손쉽게 먹고 하는데 이제 여기 질문에 보니까 이제 아이들도 먹어도 되냐? 근데 애들이 이제 먹기가 쉽지 않죠. 냄새나 그 맛. 이런 게 아이들이 선호하는 건 알약으로도 아니잖아요. 나오더라고요. 알약으로 먹어도 되는데 아이들이 또 알약을 어른처럼 잘 챙겨 먹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에사비는 아들은 실패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 너무 어린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관심이 많아서 테스트처럼 애들 시키거든요. 우리 집하고 비슷한데?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막 출근하기 전에 이거는 다 먹고 가야 되겠대. 엄마 하나만 줄여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에사비 먹으면 왜 좋아하세요? 먹고 나면 좀 속이 편하세요? 잘 돼요. 아, 그러면 위산저하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오, 위의 산도가 낮은 거죠. 그럼 뭐가 안 좋은 거예요? 위가 되게 산성이 세잖아요. 음식을 이빨로 씹어서 우리가 대충 먹어도 위에 가면 위가 두 번째 이빨처럼 이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산성으로 쫙 내서 화학적으로 녹여버리잖아요, 음식을. 근데 위 산도가 낮은 사람들은 음식이 여기 딱 걸리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고 답답하고. 근데 그때 산도가 높은 식초나 효소나 위산저하에 쓰는 뭐 약들을 써주면 그 소화가 편하다고 느껴요. 사실은 제가 그 식초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게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검정 콩을 식초에다 넣어서 살짝 발효를 해가지고 그거를 먹게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먹었는데 그때는 싫어했죠. 하지만 자꾸 주니까 뭐 10번 한두 번은 먹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그 일상생활이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제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이게 저한테는 왔을 때 거부감이 없었던 제품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 그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하네요. 제가 집에 가서 다시 시도해 봐야겠어요. 근데 저는 식초를 먹는다? 뭐 너무 산성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에사비가 걱정이 됐던 거예요. 음식이 충분히 들어간 상태에서 와이낫에 근데 식후도 그거 먹으면 속쓰리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왜 그래요? 위벽이 너무 약한 사람들, 위염이 있거나 식후에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식초량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원액을 먹진 않겠지만 좀 진하게 타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연하게 많이 먹을 수도 있고 그거 자기가 지속 가능하게 먹을 수 있는 농도랑 양을 찾아서 먹으면 정말 좋아요. 혹시 이런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 대표적인 거. 실제로 현재 위궤양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부분이 어쨌든 궤양이 있어서 그 표면이 헐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산이 들어가면 통증을 느끼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만 아니면은 식후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음식이랑 같이 섞이니까요. 이탈리아 사람들도 발사믹 그런 베네거 많이 먹는 게 그쵸, 굉장히 그쵸. 좋다고 들었는데 같은 개념인가 봐요. 네네네. 너무 오래 발효한 거는 발사믹 이런 건 당독소가 높기 때문에 아주 건강하진 않아서 그냥 애플사이더 비네거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에사비처럼 먹는 게 아르기닌, 콤부차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네네. 다 같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쵸. 아르기닌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유명해졌던 거는 이제 남자분들 스태미너. 장어 몇백 마리 뭐 네, 이렇게 그런 들어가지고 운동 퍼포먼스도 좀 좋아진다는 것들이 있고 혈관 확장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좀 쓰일 수 있고 또 다이어트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아르기닌 같은 거 아이들은 성장에도 좀 도움이 되거든요. 너무 고용량으로 먹으면 혈압이 낮은 여자분들, 마른 여자분들은 약간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사실 드셔주는 거 좋습니다. 저도 먹고 있어요. 애삽이랑 뭐 영양제도 먹고 이것도 먹고 하는데 이걸 다 같이 먹었을 때 뭔가 부딪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영양제 이렇게 많이 먹으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뭐 저는 이제 검사를 대부분 이제 기능의학적 검사를 하고 맞춰서 드리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드려도 거의 문제가 없고 조금 특이한 거 예를 들면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들의 지용성 비타민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허브류로 만든 왜 추출물로 만든 것들은 어떤 사람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뭐 일반 바이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계열 그리고 항산화제 계열 충분히 먹는 거는 저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거의 한 15알은 먹는 것 같아요. 저 지난번에 원장님이 이렇게 처방해 주신 거 열심히 먹고 기력을 회복했다 그럴까? 너무 좋았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제 아르기닌 그때 따로 주셔가지고 그건 저희 남편도 같이 먹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TMI야, TMI. 아니 효과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르기닌은 좀 좋아. 왜 비타민은 사실 좋다니까 먹지만 먹고 즉각적인 효과를 느끼는 경우 많지 않잖아요. 근데 아르기닌은 확실히 좀 들여보면 그거 뭐예요?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가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도 학교 생활이 이제 지금 고1인데 아침에 갔다가 10시에 오고 막 이러니까 피곤해할 때 하나씩 주면은 좋아하더라고요. 성장에도 도움돼요.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는 잘 몰랐었는데 더 열심히 먹여야겠네요. 한 2g에 3g 정도 먹이면 애들도 키 크는 데 도움 된다고 돼 있어요. 아, 고등학교 1학년인데 2g, 3g. 요즘 보통 고용량이 많이 나오니까요. 뭐 5g 더 먹여도 되죠. 상관없어요. 제가 그것도 이제 남편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봤더니 아미노산의 종류라고. 맞아요. 선수 시절에 아미노산을 되게 열심히 여러 종류를 먹었었거든요. 일부 단일 아미노산들이 신경전달 물질의 전구체가 되기도 하고 어떤 성분의 이게 전구체 중간에 원료 물질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그냥 단백질을 먹는 것보다는 콕 집어서 넣어주는 것들이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걸로 이제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또 너무 유행인 게 이제 혈당 다이어트고 제가 원장님하고 했던 거 있잖아요. 붙이는 거. 네, CGM. 붙여보니까 어떠셨어요? 저절로 음식이 좀 제어되지 않던가요? 자꾸 그거 어플을 너무 쳐다보게 돼서 재밌는 건 이걸 먹었는데 혈당이 올라. 이걸 먹었는데 안 오르네? 의외의 음식이 있었어요. 자기 장내 미생물이나 자기의 그런 대사 정도 그리고 근육량 이런 거에 따라서 혈당 오르는 음식이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근데 공통적으로 올리는 게 있죠. 과일 주스, 완전 단순 탄수화물 그런 것들은 올릴 수밖에 없어요. 액상과당류들. 파스타, 빵, 과일 주스는 원래 잘 안 먹고 갈아 먹어봐야 토마토 정도고 확실히 과일 먹어도 좀 올라가긴 했는데 하여튼 빵, 파스타는 저는 치명적이었었어요. 저는 탕수육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한 번도 탕수육을 안 먹었어요. 집에서 만든 거랑 밖에서 만든 게 또 달라요. 집에서 만든 건 좀 내가 원료를 알잖아요. 좀 그 맛을 위한 부분들이 좀 더 없어져서 그런지 덜 오른다면 밖에서 만든 건 예를 들면 제육볶음인데도 혈당이 치솟고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봐서 붙여보지 않아요. 모르는구나. 맞아요. 근데 하나 알 수 있는 거 있죠. 혈당이 너무 올리면 약간 나른하고 노곤노곤하고 졸리지 않으세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갑자기 피곤하고 나 한숨 쉬고 싶은데 이런 느낌이 든다면 혈당이 되게 높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약간 감미료,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특정 조미료 때문에 어지럽고 노곤노곤 할 수도 있어요. 카페인 때문에 오히려 어지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몸이 굉장히 센시티브한 분들이 있어요. 혈당 유지만 잘해도 그러면은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가 되고 활력도 유지가 되죠. 혈당이 높은 순간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팍 치고 나와서 그 높은 혈당을 해결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순간 그게 지방으로 쌓이도록 몸에서 그 플로우가 바뀌는 거죠. 그럼 혈당 다이어트라는 게 유행인데 어떻게 하는 게 혈당 다이어트예요? 기본은 혈당 스파이크 줄이고 혈당이 좀 스테이블하게 잘 평안하게 유지하는 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복 상태에도 공복은 그냥 이렇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첫 음식을 먹을 때 혈당이 튀지 않는 음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야채, 냉합착 들기름, 단백질 이런 걸 먹으면 혈당이 절대 안 오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탄수화물 안 먹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탄수화물 먹으면 혈당이 되게 좀 스테이블하게 가는 거죠. 이거는 사실 음식이다 뭐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 나의 그 스파이크 지수를 알아야 되는 거네요. 평소에 몸을 잘 관리해서 근육도 있고 장내 미생물 좋고 이런 사람들 혈당 스파이크가 덜 할 거예요. 장내 미생물 지금 단어가 2번이나 나왔는데
단순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프로바이오틱스, 뭐 바이오틱스, 유산균 이런 걸 먹으면 되는 건가요? 프로바이오틱스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걔는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유산균으로 쓸 수 있는 19종의 미생물을 배합을 해서 만든 건강기능식품이고 우리 몸에는 500종 이상의 미생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생물을 가드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거의 한 300g 정도 있거든요. 우리 몸속에. 얘들이 하는 역할이 다 달라요. 이걸 가드닝하는 방법은 유산균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식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미생물이 먹이가 될 수 있는 좋은 음식을 잘 넣어주는 거. 뭐가 있죠? 예를 들면 비정제 탄수화물, 통곡류, 버섯류, 해조류, 콩, 우리가 생각한 대부분의 야채들 그런 것들이 미생물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프리바이오틱도 왜 미생물의 먹이가 된다고 하잖아요. 유산균의 먹이가. 근데 그 프리바이오틱은 올리고당류거든요. 대부분. 그런 거보다는 진짜 리얼 음식을 잘 먹어주는 게 미생물 가꾸는 데는 훨씬 좋아요. 유산균도 꾸준히 먹고 있는데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것만으로 장내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순 없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식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알고 있었지만 또 한 번 느끼게 되고 약간 반성하게 되고 그럼 혈당을 억제를 하기 위한 이런 습관 같은 걸 뭔가 가져야 한다면 특히나 이제 청소년들이랑 이제 30, 40대 여성분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아요. 공복을 깨고 처음에 먹는 순서 몸에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첫 끼를 먹을 때 습관 자체를 야채, 단백질, 좋은 지방을 충분히 먹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부터 먹잖아요. 네, 그게 되게 안 좋아요. 밥부터 먹어야 되는 자리다. 그럼 가기 전에 단백질 쉐이크라도 하나 먹는 거죠. 그리고 혈당이 오르는 걸 보잖아요. 식후에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어만 줘도 혈액속의 높은 당들을 빨리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 저장하기 전에. 내가 만약 산책 못한다. 먹고 바로 일해야 된다. 앉아서 좋은 자세.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벽근에 힘을 주고 등 근육을 내리고 이렇게 앉아줄 때 우리가 에너지를 훨씬 많이 쓰거든요. 아랫배에 힘 주고 약간 소변 참는 느낌도 괜찮고 그리고 여기서 약간 좀 고난이도 버전이긴 한데 약간 투명 의자처럼 앉아있으면 혈당 오르는 걸 좀 잡아줄 수 있어요. 그거는 보통 학교에서 벌 받을 때 이거 하지 않아요? 진료 주간에 먹으면 바로 진료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냥 문 닫고 한 3분 정도 제자리에서 달리기를 해요. 이게 혈당, 그럼 제가 CGM을 붙인 상태에서는 혈당이 이렇게 오르는 게 보이면 아, 살 찌고 있다. 이걸 이제 딱 알잖아요.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뭘 붙였다고 하는데 그게 뭐야? 계속 물어볼 수 있어요. 그 CGM이라고 해서 우리가 혈당을 체크하려면 맨날 피를 내서 혈당을 체크했잖아요. 한번 거치를 해놓으면 혈당을 체크해 주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내 혈당이 계속 연동이 돼요. 회사마다 제품마다 다른데 10일에서 14일 정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어플로 계속 그리고 내가 알람을 설정해 놓으면 뭐 혈당이 150을 넘었습니다. 계속 알람이 오니까 그거를 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잠깐 나가서 뭐 이렇게 스트레칭이라도 하면 그걸 붙임으로써 내 혈당을 유지시키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만 해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맞아요. 혈당이 스파이크를 안 칠수록 혈당 다이어트를 잡는 약품도 나오잖아요. 액상으로 돼가지고 그냥 마시면 혈당을 잡아준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혈당 기능성 그 중에서 이제 식이섬유 같은 것들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같은 게 충분히 포함되어 있으면 난소화성이라는 게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소화하는데 잘 안 되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거예요. 개를 먹어주면 어떤 이제 식물의 추출물로 해서 먹어봤더니 그 추출물의 기능이 혈당을 조금 덜 올리게 하더라. 그런 것들이 이제 혈당 기능성이라는 그거를 달고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오고 있죠. 붙여놓고선 그때 그거를 먹었었어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 몸을 자꾸만. 정말 유지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길게 가지 않았고 어느 시간까지만 유지가 되더라고요. 여하튼 그런 다시 이제 이 길 돌아와서 혈당 다이어트를 하라고 이제 만약에 한다면 청소년하고 30, 40대가 좀 다르게 해야 되나요? 예전에는 어른만 비만했다면 지금 한국 애들도 비만하잖아요. 애들도 조금 제한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아이한테 절대로 안 주는 게 과일 주스. 과일도 단 과일 별로 안 좋아해요. 가른 거 집에서 가른 것도 안 돼요. 저는 가른 거는 토마토엔 절대 안 먹여요. 거기다 몰래 이제 시금치, 당근 같은 거 섞었다가 귀신같이 알아요. 실패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토마토에는 적응을 해놨고 그거 외에는 한 번도 갈아준 적이 없어요. 자기가 몰래 갈아 먹을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혼자 갈아 먹어? 가끔 뭐 사과 같은 거 혼자 막 갈아 먹더라고요. 그래서 금사과를 갈다니 이러면서 이제 못 갈게 하는데 뭐 제가 컨트롤 안 되는 학교나 기관은 어쩔 수 없지만 아이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음료수 딱 사면 아이가 딱 뒤집어요. 당류 20g. 엄마 안 되지? 내려놔. 엄마가 당류 5g 사도 돼?
오케이. 20까지가 리밋이에요. 아니요, 제가 10 넘는 거 못 먹게 해요. 그냥 너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당류는 25g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그때 엄마 너무 작아. 30으로 해줘, 40으로 해줘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대화하는 수준이 다르네요. 너무 먹고 싶어? 그럼 반만 먹어. 그렇게 합리적으로 하니까 타협 되는구나. 우리 같으면 달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몰래 조금 숨어서 먹더라고요. 몰래. 아이, 그런 재미도 있어야 되죠. 이제 요즘은 제로 칼로리 음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당류가 사실 거의 없긴 한데 제로 칼로리에 들어가는 아스파탐, 아세설팜, 수크랄로즈 이거에도 저는 절대 좋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저도요. 혈당은 올리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것도 교육 시켜놨어요. 요 세 개가 들어있으면 넌 먹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아스파탐, 아세설팜, 수크랄로즈. 뭐 젤리, 과자 말할 거 없죠. 젤리 과자는 사실 못 먹게 하면 아이들은 숨어서 먹고 폭식하고 이게 생기니까 식후에 조금만 먹자. 공복에 때 이걸 먼저 먹으면 혈당이 너무 오르니까 그래서 아침에도 예를 들면 계란, 두부 먼저 먹고 밥 먹기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청소년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 30, 40대 여성분들은 네, 30, 40대 분들도 똑같이 평안한 혈당을 유지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오늘부터 약간 쌈을 싸서 먹어야겠네요. 그냥. 쌈 너무 좋죠. 그래서 해조로 놓고 쌈 싸 먹어야겠네요. 고깃집이 진짜 좋은 곳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국수랑 밥만 안 먹으면 고깃집 정말 좋은 식단이에요. 그 쌈밥집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쫙 나와서 맞아. 싸먹는 거 너무 좋죠. 나물도 너무 좋고요. 집에서 만들기 힘들어서 나물이 그렇지. 진짜 왜냐면 나물이 산처럼 다듬어도 데쳐서 물기 짜면 요만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영양소적으로 되게 집약도가 있는 그래서 이게 사실 밀도가 되게 높은 영양소들이거든요. 이걸 좋은 기름과 버무려 먹는다면 정말 건강한 음식이 되는 거죠. 뿌리채소도 우리나라 많이 먹잖아요. 우엉이 뭐 인삼이랑 같은 도라지. 성분이 있다고. 맞아요. 그런 뿌리 채소들이 미생물에 좋은 성분들이 너무 많고 항산화제, 항염증 이런 게 되게 많아서 제가 우리 집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우엉이랑 연근이에요. 저 우엉차 먹어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우엉 잘 말려가지고. 그 마지막에 그것도 씹어 드세요. 버렸네? 그래서 사실 통으로 먹는 거 너무 좋죠. 끓는 물에다가 넣고 끓이면 또 약간 파괴될까봐 물을 끓인 다음에 이전에 보리차 어머니들이 끓이는 네. 것처럼 얘를 넣자마자 불을 확 껐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어떤 방법 같은 게 있어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죠. 저는 그렇게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음식 중에서 칼로리가 없진 않은데 왜 마이너스 칼로리라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칼로리가 없는 건 아닌데 이거를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이걸 대사하고 소화하고 쓰는 과정 중 칼로리 소모가 많고 그리고 이게 들어가서 뭐 혈당을 올리지 않고 좋은 이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이 있거든요. 누구나 아는 좀 건강 음식들이에요. 뭐 샐러리, 양배추, 양상추, 오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식사 시작할 때 먹어주면 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채소 말고는 없어요? 거의 뭐 채소 아니면 뿌리 채소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달걀 이런 거는 괜찮죠? 달걀 좋죠. 그럼 아이들이 우유 먹는 거는요? 전 생우유는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그 혈당 그거 붙였었을 때 저도 라떼파가 라떼를 먹는데 올라가더라고요. 그거 보고서 얘도 혈당이 좀 올라가는 부류 중에 하나구나. 그러니까 우유가 혈당을 많이 올리진 않거든요. 그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좀 그런 거고 키 커야 되니까 우유 한 컵 이거는 없다는 거죠. 저는. 네. 엄마로서 봐도 정말 이렇게 아이한테 이렇게 교육을 해주면 좋구나라는 스트레스를 걸 많이 받겠죠, 저희 아들이. 네, 많이 배우고 가요. 뒤집어서 19g이니까 이렇구나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설득이 안 돼요, 슈퍼에서. 그러니까 앞면은 사조라고 써져 있는 거고 진실은 뒷장에 있어. 이걸 봐야 돼라고 알려주니까 이게 재밌어요. 이제 좀 기본적으로 너가 뭘 먹는지는 너가 알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편이에요. 진상인가요? 네. 아니, 저도 먹을 때마다 한 번씩 뒤집어 봐야 되겠어요. 네. 집안에 들어오는 식품들은 거의 엄마의 손에 있잖아요. 제가 잘 사면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게 거예요. 핵심이에요. 아이는 엄마의 식성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이한테 진짜 미안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항상 좀 성격이 급해서 서서 많이 먹거든요. 근데 얘가 서서 그래서 제가 너 좀 앉아서 먹어 이러면 엄마도 서서 먹잖아. 이 말 하는데 그래서 주의하려고 합니다. 저는 거꾸로 밥을 엄청 오래 먹어요. 그러니까 모든 라이프 중에 식사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애들이 밥상에서 일어나질 않아. 우선 식사의 섭취 시간부터 갈까요? 논문을 보면요. 우리가 논문대로 살 수는 없지만 간헐적 단식이 되게 좋은데 먹는 거를 아침, 점심을 먹고 저녁을 단식해서 이렇게 자는 게 좋다는 보고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12시간, 14시간, 16시간, 18시간이든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저는 아침은 거의 공복이에요. 점심을 첫 끼로 하고 저녁을 웬만해서 6시 이전에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한 6시간을 먹는다고 봤을 때 18시간 정도를 단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내가 16시간 동안 쫄딱 굶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저녁 6시에 식사를 마치면
그때부터 단식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몸은 이제 그게 위에 들어가서 소장 대장을 내려가니까 사람들마다 소화 속도가 다르겠지만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그 음식을 계속 소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에너지원을 계속 필요한 거 쓰고 필요 없는 건 대변으로 보내려고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18시간을 굶는다고 해도 실제로 몸에서 느끼는 단식 시간은 10시간 정도밖에 안 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정도가 저한테 잘 맞아서 하는데 좀 고수들은 20시간 단식? 4시간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번외 질문인데 야식은 정말 안 좋죠? 정말 안 좋죠. 정말 안 좋은 거 아는데 주문을 하고 있어. 그리고 야식으로 만약에 네. 생오이를 먹는다 이러면 저는 드시라고 해요. 근데 야식이 대부분 네. 먹으면 살이 찌는 치킨 피자 기본으로. 기본이고 네. 그나마 제가 뭐 너무 야식 좋아하면 족발 드세요 그래요. 오. 족발을 야채랑만 드시고 족발에 딸려오는 면이랑 옥수수 뭐 이렇게 찌개다시 드시지 마시고 차라리 고기랑 야채만 드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 그렇지 않잖아요. 족발 이제 시키면 막 국수랑 이만큼 한 삽을 오잖아요.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루에 몇 끼를 먹는 거를 추천해 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잘 안 하는 사람들 외에는 2끼 정도가 이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3끼를 먹기에 너무 바쁜 삶을 사는 거죠. 3끼를 다 잘 챙겨 먹는다는 가정하에 좀 워낙 좋은 단백질 쉐이크들이 많잖아요. 이제 만약 3끼를 먹는다면 1끼 정도는 그런 걸로 대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1.5끼 정도를 먹고 있습니다. 1끼는 충분히 내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서서. 아 급할 땐 서서 먹는데 제가 이제 서서 먹는다는 거는 0.5끼를 서서 주로 먹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콩류를 되게 좋아해요. 네. 콩, 호박 이런 왜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걸 해서 반 끼 정도를 먹어요. 요즘 제가 후무스 같은 거 되게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칠리 오일을 해서 그것도 너무 먹더라고요. 맛있어요. 한 끼 식사를 정상적으로 할 때는 한 1시간 정도면 적당한가요? 1시간 정도면 충분하죠. 대화하고 먹긴 충분하죠. 네. 그렇구나. 아,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됐네요. 마지막 하나. 후식으로 커피를 늘 먹잖아요. 커피 드시는 분들은 그거까지는 괜찮겠죠? 한 잔 정도는 즐거움도 있어야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시면 디카페인 먹어주시면 더 좋긴 하죠. 대사가 느린 분들이고 카페인이 약한 분들은 오전에 먹는 거 외에는 점심 이후는 저녁까지 다 영향을 줘요. 숙면이 중요하거든요.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숙면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디카페인을 많이 권장해 드리는데 약간 탈수되는 경향이 있어요. 대신 그만큼 수분을 보충해 주시면 되죠. 정말 얘기가 너무너무 재밌어갖고 보내드리기 싫을 정도로 너무 말을 제가 많이 아니 정말 너무 해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아닙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